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 인권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알기 전에 과거 우리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설립돼 1982년에 문을 닫은 경기 안산 선감도의 선감학원입니다. 말하자면 소년판 삼청교육대 같은 곳으로 남노한 행색의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폭력과 노역에 시달렸고 억울한 죽음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선감학원의 원화대작을 4,700건 가까이 입수해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약을 사러 갔다가 강제로 끌려왔다. 끌려온 지 1년 만에 자해 기도를 하고 2차례 탈출 시도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기록 곳곳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행한 폭력과 인권 유린의 참혹한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선감학원 원화대장 4,691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을 찌르는 단어는 수집입니다. 아이들을 수집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위도 터무니없습니다. 어머니 약을 사러 갔다가 잡혔다. 케이크 장사, 외상값을 받다가 잡혔다. 아이의 상세 주소가 적힌 대장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전체 4,691건 중 최근 순으로 먼저 1,900여 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부모, 형제 등 연고자가 적혀있는 대장만 1,438건, 73%에 이릅니다. 선감학원이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였음을 원화대장이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들어온 환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 유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붉은 벽돌 건물. 일제강점기 지어진 감금실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곳에 끌려온 환자들에게는 무차별한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노역이 안 나온다든지 탈출을 하려고 그러다 잡혔다든지 인권이라는 건 아예 없고.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금실에서 풀려난 한센인들은 예외 없이 단종 수술을 당했습니다. 25, 한 맺힌 청춘이 써내려간 가슴 아픈 시가 당시의 참상을 말해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하게 되네요. 숨진 환자의 시신은 본인이나 가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부 실습용으로 쓰였습니다.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다가 안치를 해서 거기가 다 차면은 뒤에다 합장을 해요. 해방 후에도 계속된 순환. 병원 운영권을 둘러싼 직원들의 욕심에 무고한 주민 84명이 무참히 학살됐고 수많은 한세인들이 간척 사업에 강제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끔찍했던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배 못 나가 했는데 배나 그래가지고 철사 동가리 이런 거 갖고 막 배를 쑤시고 손가락을 쑤시고. 하늘이 내린 형벌, 천형의 섬이라 불렸던 소록도. 100여 년 가까이 계속된 참혹한 인권 유린은 이 작은 섬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자, 영상 잘 봐왔나요? 불과 이러한 역사들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참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가슴 아픈 기억들이죠.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 인권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인권이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인간이고 선생님도 인간이고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선
인권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단순한 기본적 권리를 넘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라는 것이죠. 인권 관련돼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많은 나라, 문화,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의 가장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주로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불가양적입니다. 양보나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만인이 공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 어떻게 적용되기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인권의 8가지 가치는 평등, 생명, 자유,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평화, 비폭력, 인류와 자연의 관계로 꼽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평등. 먼저 모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모두 평등한 권리, 의무,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차별에 맞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이끌었죠. 피부색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생명.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나 물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인류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우리는 외부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쓰고 성공시켰죠. 비폭력 평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는 인권을 위해 싸우되 불복종 비폭력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폭력 투쟁을 불사해야 할 때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추구했고 이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은 사회에서 단순히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대기업에서 주된 사업과 별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지요. 정의. 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를 판정하는 데 있어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연대 책임. 지하철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생존 권리, 즉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관계. 인권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하고 자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자연을 위한 봉사를 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인권의 가치를 알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지켜질 때 나 역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인권이란
사람인과 정을권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그 모든 존재는 저울로 재듯 치우침 없이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봤죠? 인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향적이다.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인권은 만인이 공유한다.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예요. 8가지 가치, 생명, 평화, 비폭력, 사회적 책임, 평등, 정의, 연대의식, 자유. 대표적으로 이렇게 8가지가 인권으로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8가지는 인권이 있다. 그러한 것이죠.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권은 나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즉,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인권이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주는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은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 않습니다. 뭐해? 너희 노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떠올라서. 또 소설 쓰는구나? 그럼 내 얘기도 나와? 글쎄. 나중에 보여줘. 진아는 가장 친한 친구지만 두 사람의 취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수야, 선생님. 그 책 어때? 선생님도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재밌어?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 왠지 윤수가 좋아할 것 같아서. 메모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지난번에 100일장에서 상 받은 글 선생님도 읽어봤어. 진짜 좋더라. 정말요? 글도 열심히 써. 은주는 어릴 적에 꿈꿨던 것처럼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잡지 인터뷰를 하는 날인데요. 이번 작품 제목이 왜 반짝반짝 빛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그렇게 조용히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이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서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모두 다른 사람이기에 모든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학급회장 후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철을 추천합니다. 또 있나요? 윤주빈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각 후보는 앞으로 나와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급 회장 후보 1번 김진철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희 반장 재량으로 진철이가 회장을 한다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철이는 키도 작고 뚱뚱해서 우리 반을 대표하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아? 뚱뚱한 애들은 원래 멍청해 보이잖아. 얼굴도 너무 흔하게 생겼고. 저런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그치? 너 소문 못 들었어? 진철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던데. 한번 보기만 해도 척척 외워서 머리 엄청 좋대. 진짜? 뭐 그렇다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2번 후보 윤주미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에 있는 주민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이라며? 다문화 가정이 왜? 그럼 쟤는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이야? 가난해 보이는데 돈 벌러 온 건가? 야, 주민은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 영어도 엄청 잘한대. 그리고 중학교 때 춤도 잘 춰서 아이돌 멤버장도 받았다던데? 진짜? 그러면 제가 회장 되면 아이돌 회장 생기는 건가? 네, 두 분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할 후보 없습니까? 없나요? 서여진을 추천합니다. 여진이는 반장하기 좀 못생기지 않았냐? 그래도 진철이는 중학교 때라도 잘했지.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서여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그냥 좀 아닐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쟤 생각도 이상한 거 좀 별로야. 얘들아, 회장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반을 위해 일만 잘하면 되지.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은 없나요? 그 차별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우리도 은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은주와 여러분은 취미, 꿈, 성별, 키, 몸무게 등 다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르다고 차별한다면 여러분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지금 볼 영상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이 전교에서 가장 자유롭고 자율적인 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처럼 방과 후에 승부를 정해서 억지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율적으로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청소 자율제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반에는 청소 담보는 없습니다. 대신 다들 자기 주변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책임져 주세요. 이상. 선생님께 경례 사랑합니다. 사 끝나고
이런 거 틈틈이 버려야겠다. 근데 애들 다 하긴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왠지 아무도 청소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어차피 치워도 또 더러워질 텐데 뭐. 나라도 치워야 되는데. 너만 치운다고 티 안 나? 자율 청소제를 실시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쓰레기는 눈에 띄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선생님께 경례. 자, 3주 동안 지내보니까 어땠어요? 더러워요. 제발 좀 청소 좀 해요. 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전처럼 좀 바꿔주세요. 자,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청소해볼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형! 패스! 패스! 형! 왜 나한테는 패스를 안 하는데? 우리 이제부터 너랑 축구 연습하지 않을 거야. 왜요? 너는 피곤하다고 나오지 않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너 축구부가 맞냐?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넌 자주 그렇게 얘기하고 안 지켰잖아. 이번엔 봐줄 수 없어. 그냥 가. 너는 왜 연습 안 해? 나보고 축구 연습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이 녀석들이. 축구부 다 모여! 철수에게 축구 연습하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야? 예. 이유가 뭔데? 철수가 축구 연습 때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친구랑 논다고 안 나오고 툭하면 나오지 않아서요. 나한테도 축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 맞아. 철수 네가 축구부에 가입한 건 너의 권리지만 가입을 한 후에는 네가 축구부 회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도 책임이야. 감독님, 축구부에 가입했으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 누구든지 축구부에 가입을 했다면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참여해야 해. 특히 축구처럼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운동할 때 같이 연습을 해야지 혼자만 빠지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철수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철수, 너 이번엔 약속 꼭 지킬 거지? 걱정 마세요. 이번에 약속 꼭 지킬게요. 그리고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오늘 너희들 마음대로 철수에게 연습을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잘못한 행동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희들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단체로 철수를 왕따시킨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철수야, 미안해. 앞으로는 열심히 같이 연습하자. 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자.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도와주겠다. 알았나? 예.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봤나요? 마지막 영상처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향산중학교의 학생이고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소중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든 규칙인 생활인권 규정을 잘 지키는 책임이 함께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향산중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인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